하시죠. 제가 또 알아서 잘라서 만들겠습니다. 플러스님 좀 마이크 가깝게. 마이크 테스트. 박수 한번 치고. 자, 뭐부터 써야 되나? 알아서 될 것 같은데. 여기 상처가 있고 막 되어 있대. 자, 인사하고 시작하시죠. 자. 안녕하세요, 에버피싱의 뉴베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오랜만입니다. 뭐 때문에 저희 이렇게 바빴던 거죠? 저도 바쁜 거 있지만 네. 저보다는 유비스님이 더 바쁘지 않았나. 네, 저도 좀 바빴습니다. 저도 하는 일이 있어서 바빴고. 뭐 체육관 네, 준비 잘 되고 네, 있으니까. 체육관 지금 아마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제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영상을 보는 맞구나. 분명히 이 영상이 유비스님이 올릴 거기 때문에 네. 그쪽에 올라가겠구나. 네, 이쪽이 저쪽에 올라가다 아무튼 뭐 좀 보게 될 것 같고. 또 잘릴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자, 이제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리운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 반응이 없으니까 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면 좋은데 저희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안 다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보고는 있더라고 보니까. 네. 다른 유튜브에 보면은 다른 유튜버들한테는 댓글도 많고 그런데 저희도 좀 댓글 좀 눌러주세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특히 그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게 저희 인기 순위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힘이 됩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뭐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랬고. 의욕도 생기고. 네,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좋은 시즌은 다 갔고 겨울이 와버렸어요.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날이 12월 1일 네. 새벽입니다. 그래서 낚시가 되나요? 12월 달에도? 다 당연히 되죠. 지금 수온 같은 경우는 지금 수온이 한 16도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오나요? 요즘은 이제 발을 갖다가 카약에 올리면 발 시렵지만은 물에 담그면 발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물 수온은 아직까지 고기들이 입질할 수 있는 단계거든요. 아직까지 뭐 그렇게 입질 안 하는 시기 아니니까 거기는 나옵니다. 단 남쪽 지방을 가야 됩니다. 지금 서해는 이미 끝물이 가지고 서해는 낚시를 지금 안 갑니다. 그러면은 서해 쭈꾸미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쭈꾸미나 서해는 거의 접었죠. 접었고, 거의 낱말이고, 남도 가면 그나마 조금 나오는데 남도도 이제 거의 끝물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남도라 그러면 뭘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까지는 하는데 지난주 한 친구들이 이제 마지막이라 하고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 내려가거든요. 이번 주 가서 지금 대상으로는 감성돔하고 볼락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이제 볼락하고 호래기 시즌이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생미끼 커릴 낚시로 감성돔하고 볼락하고 그래도 문어하고 갑오징어도 같이 한번 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약을 타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카약을 타고 하는 감성돔 낚시라는 건 대략 설명. 완전히 다르죠. 감성돔 낚시가 보통 배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갯바에서 하게 되면 자리가 고정된 상태로 낚시합니다. 배에서 생산 감성돔은 배가 앙카를 내려놓고 떠내려가지 않고 밑밥을 주면서 낚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흘려가지고 감성돔을 불려 모아서 낚시를 하는데 카약은 이제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부표 걸고 똑같은 방법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조금씩 흘러다니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밑밥을 동조시킨다 그러거든요. 밑밥하고 미끼하고 같이 뭉쳐 있어야 되는데 동조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도하는 거는 카고 낚시를 해가지고 밑밥을 망에 같이 넣어가지고 미끼가 같이 내려가지고 자연스럽게 동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꼭 다녀오셔서 한번 그 조과나 그 어떤 채비 설명은 자세하게 한 번만 더 해주시고요. 네. 또 아까 호래기 낚시, 호래기도 카약을 타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호래기는 거의 밤에 하기 때문에 집어등을 켜놓고 그다음에 최근에 민물 세워가지고 낚시하는 반응이 좋거든요. 호래기 낚시도 하고 이제 볼락. 근데 볼락은 저희 카약 타는 입장에서는 갯바에서 볼락을 잘 안 합니다. 밤에 열심히 루어를 한 마리씩 잡았는데 카약 타면은 카드칩이 쓰더라도 뭐 3-4마리씩 같이 달려오거든요. 포인트만 잘 찾으면 어탄 보고 잘 찾으면은 볼락은 카약에서는 마리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호래기 정도는 이제 밤에 워킹하면서 하는, 추울 때 12월 지금부터 아주 추워지면은 그때 이제 호래기 하러 한 번씩 내려가죠.
그리고 남도는 이제 남도도 문어 시즌은 끝난 건가요 이제? 거의 끝나고 있죠. 끝나고 이제 일제는 마리수 적어지면서 사이즈 좋아졌습니다. 기본 문어 잡히면 킬로급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해온 한 분은 4kg 이상급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마리수 적어지면 사이즈 큰 놈 나오니까 한번 시도해보는 거죠. 또 뭐 고등어도 카약 타고 한 낚시인가요? 고등어 카약 타고 카드 집에 써도 되고 잘 낚이는 어종이니까 사이즈도 한 25 정도 돼가지고 이제는 반찬 고기 정도로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잡히는 고기 잡으려고 합니다. 채비는 종류별로 다 가져갈 거예요. 농어용도 타이라버도 갖고 와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 잡히는 고기 잡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횟집에서는 이제 겨울 되면 방어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네. 방어가 이제 카약 타고도 할 수 있나요? 연안에 들어왔을 때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멀리 선상처럼 멀리 가지는 못하고요. 동해 같은 경우는 방어가 연안에 알부시 알방어가 한 번씩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그때 삼치 잡을 때 같이 들어오면 한 40 정도 되면 손맛도 좋고 재밌거든요. 돌았을 때 잡을 수 있는 고기입니다. 12월이라고 해서 카약 낚시나 일반적인 바다 낚시가 끝난 건 아니네요. 그렇죠. 남도 있는 해군들은 1년 내내 낚시합니다. 겨울에 올해 같은 경우도 2월 달에도 카야타 볼락 낚시 갔었고 12월, 1월, 2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정기적으로 한 번 남도 가거든요. 남도 간다면은 1년 내에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남도의 기준은 어디부터 시작되나요? 대략? 보통 우리 주로 저희 가는 게 거제, 통영, 여수 이쪽으로 많이 가죠. 그리고 이제 아무튼 낚시 다녀오시면 꼭 한번 상황에 대해서 좀 겨울 낚시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주시고 좋은 영상들 찍어 오셔서 보여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는 대구 낚시였죠. 네, 대구 낚시 가셔서 물개들이 이 대구를 뜯어먹는 그 참 진기한 장면을 녹화해 오셨는데 이번에도 좋은 장면 많이 녹화해 오시고요. 저 궁금한 게 새로운 카약이 들어왔다고. 네. 어떤 카약인지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프레데터라는 모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엄청 큰 카약. 네. 일단은 폭이 넓습니다. 네. 스탠딩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카약이고, 시트도 프레임으로 돼가지고 높이도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리즈가 처음 나오면서 첫 번째 이제 아이캐스트 미국에서 최고상을 받았었고, 작년에는 프레데터 엑셀 해가지고 모터 달린 카약, 모터 카약하고 일체형 나온 카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최고상을 받았고, 올해는 프레데터 PDL 페달 카약이 나왔습니다. 그게 올해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그거 이제 내년부터 본격 시판인데 지금 제가 한 2개 정도로 가져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한 대를 타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 판매할 거고 시승하고 왔습니다. 2번 갔다 왔는데 민물 한번 장거리 투어를 한번 갔다 왔었고, 바다 낚시를 한번 갔다 왔었습니다. 전지도진 되는 거죠? 그렇죠. 프로펠러 타입이기 때문에 발 돌리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전진, 후진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페달이나 아래 프로펠러가 있으면 이물질이 끼거나 로프에 걸린다거나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앞에 보통 발로 하는 프로펠러 타입들이 대부분 다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됐을 때 바로 올려가지고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올리고 내리고 씌워야 되죠. 런칭할 때, 랜딩할 때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이용이 되어 있습니다. 카약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까 시트가 높다고 하셨는데 시트가 높으면 불안하고 이러진 않나요? 그렇죠. 보통 그래서 그 폭이 시트가 높아진 최근에 이제 시트가 높아진 카약들 많잖아요. 대체로 폭이 좀 같이 넓어집니다. 시트가 낮으면은 안전성이 좋아지지만은 시트가 불편해지거든요. 페달 같은 경우는 낮은 자리에서 위를 보고 돌린다든지 수평을 보고 돌리는 것보다는 조금 위에서 밑으로 돌리는 게 훨씬 편하게 되고 체중을 실을 수 있거든요. 자전거 타면 또 오래 탈 수 있는 이유가 밑으로 밟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앞으로 밟는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폭도 같이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편의 장치 수납 공간은 훨씬 좋아지게 되죠. 단점은 무게가 늘어나죠. 또 일단 또 카약 한번 실제로 보고 보여주시고 자세하게 설명 한번 더 부탁드리고, 저희가 오랜 숙제, 오랜 대립이잖아요. 대립? 대립 아니죠. 네, 패들링 카약과 이 페달링 카약에 대한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패들링 카약을 타고 있고 아직 페달 카약에 대한 좋은 점들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둘 다 이제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저는 아직까지는 그 패들 카약이 좀 멋도 좀 있고 제 나름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고 이런데 투의 차이가 큰 차이가 뭐죠? 일단 손으로 하는 발로 하는 네. 가장 큰 네, 차이죠. 네. 손으로 하게 되면 사실 팔의 근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몸통 근력을 사용하거든요. 네. 근데 다리로 하게 되면 순수한 다리 근력을 사용합니다. 근데 다리 근력이 팔의 근력보다 3배가 좋거든요. 근데 장거리 지구력은 떨어지지만 순간적인 파워는 훨씬 강합니다. 그 입장이 투어링 같은 경우는 장거리 쭉 가기 때문에 발로 하는 건 절대 타지 않습니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참 낚시하는 사람한테 왜 발로 하는 게 인기가 있냐면은 손이 한 손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 한 손이에요? 두 손? 한쪽 너들 조작해야죠. 한 손도 이거 노들해야 되는구나. 한 손 정도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 그다음에 낚시할 때 손이 어쨌든 손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투어링은 패들링만 하지만은 패들링 이외에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날 수 있고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뭔가 하면은 패들링은 방법을 배워야지 편하거든요. 안 배우면 패들링 힘들거든요. 근데 그 배우기 전까지는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패들링을 시작하게 되면 30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테크닉 익히면서 그게 점점 100으로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 패들링 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게 되는데 그 올라가기 전까지가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발로 하는 카약은 처음 시작을 70에서 시작합니다. 테크닉이 필요 없어요. 일단은 발로 하면 쉽다는 겁니다. 용이하고 쉽고 그냥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테크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발로 하는 거는 테크닉 상승을 안 하기 때문에 1년 타도 3년 타도 70에서 쭉 유지됩니다. 그 초반에 패들링 가지고 그 순간 넘기까지는 무조건 페달 카약이 만족도가 월등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페달 카약이 이슈되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니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더 만족도 높고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페달 카약이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이 카약 시장은 거의 80%가 민물 시장입니다. 민물 시장은 장거리 이동보다는 특히 베스잖아요, 그죠? 베스는 태클이라든지 다양한 기교를 부리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편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서 캐스팅 한다든지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넓어져야 되고 그다음 시트도 좀 더 편해야 되고 자세가 좀 높아지면 캐스팅이 훨씬 유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민물 시장의 특성에 맞게끔 민물 카약들이 더 활성화되고 무게는 관계가 덜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해 물 빠지면 몇백 미터 가잖아요. 민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걔들 덩치 좋기 때문에 무게에 대해서 별로 상관 안 하고 편의 장치 그 다음에 민물 낚시하기 좋게끔 하다 보니까 그게 유행하게 됐고 모든 브랜드에서 이제 페달 카약이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나라도 맞아 떨어지는 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훨씬 편하고 쉽다는 거예요. 무게 빼고는. 그다음 가격도 조금 높아진 면도 있지만 그래서 최근에는 그 부분이 유행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면 이제 상당히 땡기는 게 많아요. 그거를 손이 자유롭다든가 또 그 폭이 넓어지긴 하지만 베이스 할 때는 또 서서 캐스팅도 가능하고 그렇죠. 뭐 이런 부분 사실 당기는 부분도 있고 그런 그 장점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두 개 다 같이 운영을 할 겁니다. 기존 패들링 카약도 하고 그다음 페달 카약도 하고 조건에 따라서 사용할 건데 그럼 페달 카약 같은 경우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단점이 있지만은 그다음 패들링 카약도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단점도 있고 서로 그걸 어떻게 보완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바다가 거친 곳을 가거나 조류가 센 곳을 가거나 이동 거리가 많거나 하면 패들링 카약 갈 거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남해 간다든지 서해에서 조류가 안 세다 그러면은 페달링 카약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좀 의외인데 그 페달링 카약이 속도가 막 순간 속도는 네. 빠르죠. 네. 네. 근데 지구력 오래 가는 걸 사용한다 그러면 페달링이 힘들지만은 꾸준히 갈 수 있지만 발은 어느 정도 속도를 내보내면 다리가 잠시 쉬어줘야 되거든요. 젖산이 분비될 수 있는 해소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속도 면에서도 차이가 좀 있죠. 파르스님이 특별히 하체가 약하신 게 아닙니다. 하체가 강한 사람은 오히려 네. 페달링 카약을 훨씬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페달 한 사람들이 항상 그다음에 요구가 뭔가 하면 모터에 대한 요구가 막 동력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 그렇죠?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고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다리가 이제 힘은 좋고 단거리랑 잠깐 하고 하기는 굉장히 편하고 좋거든요. 네. 지속적으로 장거리 가기에는
아무래도 힘이 더 많이 들죠. 그래서 발로 하는 카약들이 동력을 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죠. 이게 스포츠학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큰 근육 무리는 사실은 빨리 지쳐요. 빨리 지칩니다. 그리고 근육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힘을 쓸수록 빨리 지치고 빨리 움직일수록 빨리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고립 운동으로 한 근육만 쓰는 것보다는 복합적인 근육을 쓰는 쪽이 당연히 안 지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하체만 집중적으로 쓸 경우에 이제 펌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파로스님이 아까 말씀 중에 젖산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근육 에너지를 쓰는 단계 중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젖산계라고 불러서 그 글루코스를 소모해서 젖산을 만들면서 근육이 이제 시린다고 하죠. 그래서 근육이 이제 움직이는데 뻑뻑해지고 힘들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터로 간다는 얘기는 뭐죠? 엔진을 간다는 얘기인가요? 최근에 엔진보다는 네. 이제 엔진 같은 경우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이드 모터를 사용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부분이 가이드 배터리도 많이 저렴해지고 그다음 최근 가이드 모터 작은 것도 많이 나왔어요. 가볍고 작은 거. 시키면 아주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넣었기 때문에 사람들 거의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도 제가 한 가지 새로운 남들이 하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좀 더 간편한 방법을 고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이드를 그러니까 원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레데터에도 엑셀이라 그래서 이전에 이제 그 센터 엣지 부분에 모터가 달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기성품이 아닌 별도로 가이드를 달 수 있다는 방식. 저도 보긴 기존에 봤어요. 많이 하고 있었죠. 네, 저도 보긴 봤어요. 그래서 가이드 다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 정도 크게 생각나는 거는 하나는 이제 보조배 달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하나 가이드 뽑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가이드나 엔진을 다는 경우 하나랑 최근에 유행하는 거는 이제 뒤쪽 러더 쪽에 달잖아요. 보조배 없이 네, 좀 더 없이. 간편하고자 그렇죠. 했던 러더 방식이 쪽에다 있었죠. 달잖아요. 네. 그 방식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새로운 그 부분이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좀 있고, 네. 그다음 조금 더 불편한 걸 좀 더 간편하게 하고자 했던 거고, 그다음 속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한 패들링에 대한 보완 정도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패들링 대체하는 게 아니고 가이드를 달더라도 패들링도 할 수 있게끔 같이 보조용으로 그렇게 지금 고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들링을 포기하고 가이드로만 운영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야지 배터리도 그러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배터리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네. 일단은 가이드 모터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가볍다는 건 높은 파운드를 안 써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작은 파운드. 패들링 속도만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패들링 갈 수 있는 정도만. 그럼 한 5, 6km. 평상시에 조류 영향 없을 때는 5km, 한 7km 정도 갈 수 있고, 조류를 거슬러 간다면 3, 4km. 우리가 그때 패들링 속도가 거의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만 커버하면은 훨씬 더 가볍고 간편하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정도의 방금 파로스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속도를 내려면 가이드는 몇 파운드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제 사용한 것도 네. 한 24파운드 정도 되면은 뭐 패들링도 속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일단 가볍습니다. 3.2kg. 가이드 전체 무게가. 예. 가이드가 사실 어마어마한 무겁거든요. 보통 한 7kg 정도 나가거든요. 기본이. 저도 그 푸 컨트롤 가이드랑 핸드 컨트롤 있었는데 이 패스할 때요. 근데 푸 컨트롤은 진짜 한짐 네, 한짐 엄청 무거워요. 엄청 무겁고요. 뭐 아싸에 같이 근데-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배터리 또 차량용 배터리나 딥사이클 배터리가 또 워낙 무겁습니까? 네, 25kg 나가죠. 네. 근데 이제 배터리 무게 배터리도 리튬을 해버리면은 아. 훨씬 가벼워지죠. 그러면은 아까 파로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작은 파운드의 가이드 모터에 그럼 하루 정도 쓸만한 그 배터리는 대략 용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리튬으로 한다 그러면 용량이 중요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30A 이하 먹지 않을까. 지금 하루에? 80A 가지고 지금 3일 이상 사용한다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 실제로 사용을 하고 계시. 지금 그 계산했을 때 아, 사용해보고 네. 사용해보고 계산해보니까 그 정도 나올 거고, 왜냐면 그걸 전체 하루 종일 쓴다는 개념이 아니고 패들링 하면서 보조용으로 쓴다는 계산인데 3일 이상 쓸 것 같아요. 파로스님 이 가이드를 그러면 장착하는 곳이 어디인 거예요? 원래 이제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네. 제가 각 맞게끔 이제 주문하고 부품은 제가 좀 가공을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봄에서 설명할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래서 방식도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가이드 달면은 보통 뒤에 달면 패들링 할 수 있지만 올려놓고 하는데 제가 하는 방식은 러더도 그대로 활용하고 탈거했을 때 전혀 뭐 쉽게 착탈 용이하니까 그 다음에 패들링도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아무래도 파로스님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카약이 선형이 좀 날렵하고 패들링하기 좋은 카약이
그 뭐지 가벼운 DC 모터, 그러니까 그 트롤링 모터로도 잘 가죠. 잘 가는 건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죠. 전력 소모도 적은 거고. 네, 네.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예 그 모터가 있는 카약. 처음부터 이제 네. 나는 네. 패들링을 하겠다면 패들링 카약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모터를 하겠다 생각하면은 카약 사가지고 모터 다는 방법도 있지만은 완세트로 놓은 게 안전장치는 모든 면에서 낫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조금 하겠지만은 완성도도 훨씬 낮고 만족도도 아주 좋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발로 하면 그 장거리에서는 좀 더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걸 하자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동력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사실은 돈이 이중 지출되거든요. 사실은 발로 하는 페달 카약이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거든요. 그쵸. 기존 페달링 카약보다 비싸거든요. 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다 또 모터를 해버리면 그 비용이 들어가면은 결국은 동력을 달게 되면은 처음 동력 달린 카약의 가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건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하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예 시작할 때 모터가 달린 카약을 살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저는 이제 페들링 카약을 타고 있으니까 만약에 전 페들에 대한 고집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페들을 하고 싶고 그 페들이 멋스럽고 또 사실 편하기도 하고요. 간편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이드 달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욕심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미 페들 카약을 가지고 있고 페들링도 하고 싶고 페들의 어떤 스포츠성도 좋고 카약 본연의 뭐가 좋다 이런 사람도 지금 만든 장치를 이용한다 그러면 그렇죠. 가이드를 달아서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전 차라리 그쪽이 사실 땡기긴 한데. 네, 저도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다 고려한 거죠. 페달 카약 지금 현재는 이제 페들링 카약, 모터 달린 카약, 페달 카약 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냥 선택의 여지는 많아진 겁니다. 많아졌기 때문에 페들링 카약 하다가 이제 그런 부분 호기심 생기면 해보는 거예요. 되더라도 예를 들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오늘 문의가 왔는데 자기는 민물 갈 때는 패들링하고 바다 갈 때만 모터 쓰고 싶다. 그러면 많죠. 네, 뗐다 붙였다가 굉장히 간편해 되겠죠. 네. 나중에 이제 실물을 설명하지만 떼더라도 그 자리를 갖다가 로드홀더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면 아주 좋죠. 보러 갈까요? 뭐 좋죠. 그러면 보는 게. 한번 아까 말씀하신 신제품 프레디터 카약 한번 보여주시고 네. 그다음에 가이드까지 한번 같이 네,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가봅시다. 밖에 불을 켜야 돼. 오케이. 자, 뭐 카약 보이시죠, 그죠? 여기 이제 맞네요. 맞습니다. 자, 여기 이제 모터 카약입니다. 모터 카약이고 페달 카약이고 일반 패들링 카약이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잠깐만 빠져서 자, 요거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 안 보이고요. 지금 엑셀 카약. 자, 엑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안에 모터 자체가 콘솔 들어 있고 이 자체로 탈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어탐이라든지 다 달 수 있게끔 떼내면은 어탐, 배터리 같이 다 소나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올릴 때 건들만 되고 내릴 때는 지키고 내리면 바로 장착이 되고 올릴 때는 바로 올리면은 이렇게. 이게 지금 현재 모터인 거죠? 네, 모터입니다. 요거 떼내갈 수 있습니다. 그 시트 높낮이 조절되고 그다음에 이런 튜닝할 수 있는 플레이트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모터 카약이고 페달 카약입니다. 이제 페달 카약 한번 보여주시죠. 네, 페달 카약. 이거 제가 실제 타고 있는 거니까 타고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저 시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탈거가 안 되지만은 이 시트는 탈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탈거 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 전후 조정되어 있게 되어 있고 요건 올릴 때 잠깐만요. 이렇게 걸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보이시죠, 그죠? 네. 그다음에 그냥 수납 공간이 있고 이 자체 부력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에 빠뜨리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탐은 어떻게 달기 편하게 되어 있나요? 아주 편하게 되어 있죠. 어탐 같은 경우는 기존 모델에서 좀 더 개선돼 가지고 요 밑에 어탐을 그대로 달 수 있게 되어 있고 어탐 케이블이 들어가는 자리와 케이블 마운트가 양쪽에 두 개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자리에 할 수 있게끔. 설치가 돼 있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니까 네. 낚싯대 들고 왼손을 조작할 수 있게 하려고 왼쪽에 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컵 홀더를 꼽아 놓은 겁니다. 그럼 아래 소나 구멍이 있는 건가요? 네, 소나 구멍은 맞게끔 되어 있어요. 그 또 하나는 해치를 보시면은 가장 밀봉력 좋은 겁니다. 물 안 들어가는 해치입니다. 배터리 케이스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네,
배터리 케이스가 달려 무슨 있으니까 배터리 케이스예요? 어탄 배터리, 어탄 배터리 들어간 공간입니다. 그다음 요거는 탈거할 때 이렇게 돌려서 바로 탈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페달로 이걸 탈거내는 거네요. 예. 근데 여기 좀 무겁거든요. 예, 이게 좀 무거우니까 고정하는데 쉽거든요. 얹어가지고 그냥 돌리면 잠깁니다. 예. 내리는 것도 잠그고. 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깨미가 들어있습니다. 수납 공간. 예, 수납 공간도 쓰고. 그다음 시트 같은 경우는 전후 조절하게 돼 있고, 이건 태클 박스 넣는 공간, 좌우 포켓 있고요. 였는이 아니라 넣는 아닌가요?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뒤에도 수납 공간이 뒤에도 뭐가 있나요? 해치가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뭐 별로 사용하진 않지만은 해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러드 방향, 러드 올리고 내려 보겠습니다. 러드 올리 내리고가 굉장히 용이해졌거든요. 자, 레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올리고 내리는 게 다시 한번 아주 볼게요. 스무스하게. 자, 잠시만요. 러더 부분을 예, 러더 한번 올려 내려붙으세요. 예, 아주 스무스하게 올라갑니다. 올라오는 것도 그다음 러드를 올리는 라인이 칸 내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내부로 걸리지거리지도 않고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올리면은 아주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손잡이 레버가 있는 거죠? 네, 손잡이 레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방향 내리고, 네. 특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다른 모델과 다르게 직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행, 선의 성능이라든지 월등히 좋습니다. 선형이 그 부분을 만들어주겠습니다. 평평하지 않습니다. 왼쪽에서는 러더를 조절할 수 있고요. 네. 오른쪽 레버를 이용해서는 러더를 네, 오른손잡이가 훨씬 좋은 이유가 낚싯대 들고 조작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른손잡이를 위해서. 네. 실제로 주행하는 영상을 다음에 한번. 네. 그다음 뜰채를 사용할 때 낚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그냥 걸쳐놓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 여기 제가 이제 튜닝해가지고 하나 더 꼽은 거거든요. 카메라 마운트로 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낚시를 하다가 낚싯대를 갖다가 들어서 얹을 수도 있고, 그 또 하나는 뜰채를 걸쳐놓고 담글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 이런 거뭐 응용하는 방법입니다. 갑오징어 할 때 담그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 플레이트판이 되어 있습니다. 튜닝하고 장착하기 아주 좋습니다. 플레이트가 있다는 게 네. 별도의 구멍을 안 뚫어도 된다. 그렇죠. 카드가 구멍 안 뚫고 여기에다가 구멍 뚫고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로드홀더를 뒤에 뚫었다가 다시 앞으로 옮겼거든요. 구멍 뚫고 그냥 받고 편하게 돼 있죠. 그다음 굉장히 튼튼하고. 카약 네. 전체에 구멍을 내지 않도록 배를 해놓은 거네요. 그렇죠. 리세팅을 해놓은 거네요. 예, 그다음에 물통 들어간 자리 있고, 그다음에 패드를 꼽는 자리. 배네요, 배 이 정도면. 아, 그렇죠. 뭐 서서 낚시하니까 심지어는 바다에서 서서 소변을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하죠. 안전성이 좋습니다. 빼놓지 않는 소변 얘기. 그렇군요. 예, 패들도 이렇게 견고하게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은 카약 앤 피싱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예, 색깔은 두 가지 나옵니다. 지금 이 모델하고 이 모델 이 색깔이 있거든요. 예, 이것도 같은 모델이고. 유튜브 보고 구매하러 오면 서비스 주시나요? 예, 자, 유튜브 구독자라고 하면 서비스 잘 주시나요? 예, 뽀뽀해 줍니다. 꼭 말로 좋은 서비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거요? 가이드. 가이드 튜닝한 걸 어떻게 튜닝했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장 유행했던 가이드 다는 방식은 러드 뒤쪽에 다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존 초창기에는 좌측에 보조배를 달고서 가이드나 동력을 달았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걸리적거리고 그다음 패들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면은 장점이 좌우 균형이 맞으니까 올려놓고 패들링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뒤하고 카약에 험을 안 낸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러드 구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로프를 감긴다든지
고장이 났을 경우에 혼자서 조치를 못한다는 겁니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물에 들어가서 조치를 하고 다시 올라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안했던 방법은 옆에 보조배를 달아야 됐거든요. 기존 가이드는 무게 7kg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놓은 24파운드짜리는 무게 자체가 3.2kg입니다. 가이드가 굉장히 작네요. 굉장히 잡습니다. 이거 빼는 방법도 기존 하나씩 혹시 가이드 모터 옆에 손바닥을 한번 대보실래요? 이 사이즈가 예, 제 손이 아주 작거든요. 손바닥이 뒤에 있어서 좀 커 보이는데 살짝 앞으로 손바닥을 앞으로 보내주시면 옆으로 네. 나란하게 줘보시면 예. 가이드가 굉장히 작네요. 예, 제 손이 굉장히 작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작고 앙증맞습니다. 이 길이도 자체도 작고. 자, 기본적으로 고정하는 방식이 작기 때문에 보조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커지면 다시 고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 선까지는 이 자체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카약에는 기존 로드 홀더 마운트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스코티에서 나오는 예, 스코트의 기존 마운트입니다. 기존 마운트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 떼내고 장착하면 굉장히 간단하고 떼내버리면 로드 홀더를 꽂아서 사용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액세서리를 뗐을 때 그렇죠. 덩그라니 남아있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용도로 바꿔 쓸 수 있네요. 그렇죠. 로드 홀더를 꼽아 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걸 갖다가 올리고 내리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모터로서 방향을 조절했거든요. 네. 요 같은 모터는 방향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모터는 단순히 눌러가지고 그냥 고정을 해버립니다. 러드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 조절은 네, 로더를 러드를 그대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만약 패들링 할 것 같으면 올려가지고 기존에는 앞으로 접었잖아요. 네. 앞으로 접으면 패들링을 못 한다는 겁니다. 걸리겠죠.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좀 튜닝했습니다. 단계별로 다 들어가는데 얘는 한번 눌러놔 버리면 안 들어갑니다. 미끄러집니다. 홈 부분이 여기는 네. 안 보이는데 그렇죠. 여기는 홈 부분이 예. 중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득득 걸리지도 않고. 여기는 안 보이는데 예. 반대편에서 보면은 이 부분 튜닝해가지고 메워놨습니다. 기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 튜닝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다 메워졌어요. 틈틈이 막 안 보이네요. 자, 이걸 보통 주행할 때 이렇게만 해도 되고 접어도 되고요. 메꿨네요. 예, 다 메웠습니다. 자, 올릴 때 보시면은 버튼 누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대로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그냥 다시 한번 내려주셔 보실래요? 예.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재밌네요. 중간 툭툭툭툭 걸리지 않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그 이런 부분 고안했고, 그다음 올리고 나서 밸런스도 어느 정도 맞춰주고, 또 하나는 이 스카티 로드 홀더하고 이 레일이 거의 같습니다. 이 위에 다른 거 마운트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장착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탈거하는 방법도 아주 용이하고, 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좋네요. 예. 탈거하는 방법도 간편하게 이렇게. 원래 카약으로 그대로 그렇죠. 원래 카약에서 어때 튜닝했던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죠. 전혀 안 되는데. 로드 튜브라든지 로드 홀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주 간편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옆에 동료가 요거 2개만 달고 있으면 나도 한번 쓰고 올게, 바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가볍습니다. 기존의 가이드 쓰시는 분들 이거 보면 정말 놀랍니다. 판매하는 제품이죠? 예, 지금 판매하고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대략 가격선만 50만 원 넘어가나요? 한 16만 원 정도, 15만 9천 원입니다. 어떤 게 가이드 모터만.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카약의 세팅까지 하면은 대략 네, 제가 이제 판매를 어떻게 할 건가 하면은 알루미늄 프레임만도 팔 거고 브라켓까지 포함해서도 팔 거고, 그 다음에 세트 각 패키지를 팔 거고, 장착을 의뢰하게 되면은 장착비를 받고 장착도 해줄 겁니다. 제가 요 알루미늄 프레임을 팔게 될 건데, 요거는 기존 부품은 녹이 나기 때문에 스텐 부품으로 다 대체를 했고, 스텐 부품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가공을 다 합니다. 가공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물론 직접 사시면은 제가 판매하는 거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대신 액세서리를 다 별도 구매해야 되고 가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거기 이제 귀찮고 하면은 저한테 요청하시면 되고, 아니면 부품만 주문하셔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주 간편하죠, 그죠? 네. 떼는 것도
그건 들고 가면 돼요. 저도 하나 달아야겠는데. 제가 지난주 이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이제 유일한 방식이고 가장 간편하고 가장 튼튼하고 너무 완성도도 좋습니다. 일단은. 아니 가이드가 사실 예. 편한 게 크기도 크고 예. 배터리가 배터리도 그렇죠. 있잖아요. 배터리도 예. 보니까 이 리튬 배터리인 거죠? 예. 이게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제가? 예. 배터리 밑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 이게 자, 원래 이렇게 들 수 있는 이 맞춤 같아요, 느낌이. 지금 배터리가 지금 80만페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한 8kg 정도 나갑니다. 야, 이렇게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닌데. 요거는 다 해도 한 5kg 정도 나가요. 야, 정말 간편하네. 정말요. 아주 뭐 용이하게. 이 정도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배터리가 3일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터리는 가격은 차후에 문의하는. 네, 그거는 뭐 제가 이제 별도 주문 제작하기 때문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가격이 좀 달라지는 거니까. 네. 상황에 따라 사이즈랑 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런 방식 울트라든지 이렇게 면이 팽팽하게 되어 있는 거는 바로 장착하게 되지만 네네. 면이 팽팽하지 못한 카약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장착이 가능하나요? 그렇죠. 아. 오늘 한 몇 개를 작업했는데 네. 또 하나는 위에 팽팽하지 못한 카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도 있네요. 자, 이 모델은 뭐 다른 모델입니다만은 팽팽한 면이 없어요, 그죠? 그러네. 그래서 수직인 면 옆으로 이용한 겁니다. 아, 이게 각이자 있어요. 잠깐. 그렇죠. 각이자 있는데 이거를 안쪽으로 예. 카고 부분에 짐칸 예. 부분에 안쪽으로 설치를 하고. 네, 그렇게 하면 장점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게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거는 저렇게 하면 밑에 배터리가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얘는 이렇게 하면 배터리가 가로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 일장이 일단 있네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일단은 높이 낮아지는 부분하고 이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전체가 라운드져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이 작업하기 굉장히 난해해지거든요. 그럼 뭐 마운트를 옆에 보조 플라스틱을 대가지고 수평을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 카야겐 피싱이 오면 작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면은 작업 비용을 내면 작업할 수 있고 아니면 멀리 계신다면 본인이 작업한다면 제가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하다가 모르시면 중간중간 저한테 항상 연락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 조언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높이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도 네, 높이가 있어요. 네, 높이가 한 이만큼 올라가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높이가 아주 내려가죠. 근데 이 공간은 이제 그대로 다 자, 이 기본적으로 이제 컨트롤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전진, 후진, 1단, 2단 아주 심플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데 PWM이라는 장치를 달게 되면 이 부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가져옵니다. 앞으로 가져가지고 앞자리에서 전진, 후진, 속도 조절을 가변을 하는데 무단 가변입니다. 여기는 1단, 2단 정해져 있지만 원하는 속도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비용을 이제 조금 들어가면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플하게 가고자 하면 여기 있는데 손을 옆에서 1단, 2단 방향키는 조절 안 하겠죠, 그죠? 발로 넣어도 방향 조절하기 때문에 속도하고 전진, 후진만 조작하면 됩니다. PWM을 그러니까는 판매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세트로 해가지고 원하신 분은 PWM 장착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대로 사용하겠다면 그대로도 공급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프레데터 엑셀 그리고 페달 PDL 한국에 있는 터스님 실제로 운영하시는 PDL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가이드 모터 장착하는 장치하고 다 판매하는 제품인 겁니다. 그렇죠.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거고 유일한 제품입니다. 가장 간편하고. 터스님 겨울은 무슨 계절이죠? 겨울엔 튜닝의 계절. 튜닝의 계절. 튜닝하러 네. 카야겐 피싱으로 방문해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옛날에도 그랬어요. 겨울에는 저희 옛날에 안 탔거든요. 요즘은 이제 타지만은 그때 튜닝하고 봄에 만나면은 사람들이 전부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보고 했거든요. 이번 겨울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마 이게 아마 좀 일단은 심플하기 때문에 당분간 유행하지 않을까. 제가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주에 작업을 한 대 해놓고 사진으로만 몇 명이 봤는데 와서 구경한 사람 바로 다 장착을 했습니다. 실제 사진 보던 거하고 실물 본 거하고 완전히 달라고 크기라든지 실물 보고서 많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부품이 품절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 입고됩니다. 아니, 제가 봐도 달고 싶어요. 너무 작고 아기자기하네요. 네, 간편합니다. 배터리 가격만 좀 많이 되면 금방 달고 싶은데 배터리 가격은 조금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죠. 배터리는 뭐 어쩌도 리튬이니까 그런 거 쓰면 되잖아요. 네, 자동차 한 10몇만 원 주면은 생각하고 25kg짜리 들면은 뭐 됩니다.
저 자동차 배터리 쓰면 되죠. 자,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카로스님, 그리고 저 촬영, 짜잔, 뉴베스였습니다. 그냥 한번 쫙 보세요. 와, 카약이 이렇게나 많아요. 와, 사진도 안 뜨는 카약들이 이렇게 많아요. 야, 저 사진 이쁜데요? 사진 이쁘네. 자, 만순이도 인사. 만순아, 나와서 인사해. 인사. 안녕. 그렇지, 인사. 오케이, 여기까지 끝.